사랑하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영동자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고 정말 2026년도 병원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할머니 댁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주영동자는 할머니 댁은 안 갔습니다. 이제 다들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명절 잘 보냈습니다. 이번 2026년도 병원년 새해 명절에는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거의 지금 3개월이 넘어서 돌이 지났네요. 돌이란다. 3개월이 지났으니까 100일이 좀 지난 아기여서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으로 큰 누나가 카톡으로 보내줄 때는 있었는데 그럴 때는 엄청나게 귀여웠었거든요. 완전히 진짜 애 귀엽다, 애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제가 설 명절 때 2박 3일 동안 애를 돌보면서 제가 다 돌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애를 좀 돌보는 와중에서 우리 큰 누나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큰 누나 이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희들 삼남매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지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되는 순간을 느꼈는데요. 진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몸이 이렇게 육신이 있기까지 아무 탈 없이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 명절 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영동자는 설 명절 때 저희 아버지도 원래는 부산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새해 명절 아니면은 추석 명절 등등등 휴가,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총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 4번 정도 보면은 1년이 지나가죠. 아버지랑 같이 브이로그도 찍고 제 유튜브 영상을 정기적으로 시청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구독자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로 추억 영상도 만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주영동자의 개인적인 설날 때 나의 알아차림들 그리고 나의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업식이라고 하죠. 나의 기억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주영동자는 일단은 조금 효도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밖에서 나오거나 조금 기운들을 받으러 갈 때는 무조건 자연과 함께 소통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집안에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가족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절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소홀했던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것들 속에서 뭔가 장남으로서 도와준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설거지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명절 준비하는 거 부모님 옆에서 잘 보조하면서 도와줬던 스스로만의 칭찬을 오는 것을 또 알아차림을 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일들만 있었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 제일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는 와중에서 이제 마지막 영상, 집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때 저희 아버지는 흔쾌히 영상을 찍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영상을 찍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영상을 찍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그 말을 주용동자가 들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화를 내신 적이 엄청나게 손에 꼽을 만큼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영아, 그래도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요. 그만큼 주영동자가 어, 어머니에게 항상 떼쓰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엄청 반항기가 가득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데이터가 남아있고, 지금도 그 업식이 남아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한테 왜 말도 못하는데 왜 주영이 영상 찍어주고, 주영이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냐, 그냥 너 혼자서 찍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겁니다. 우선 제 영상에 대해서 같이 찍고 있는데 방해된다는 느낌도 있었겠지만, 제일 큰 저의 그 분노의 감정이 딱 드글드글 올랐던 계기는 저희 아버지를 항상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강했고, 말을 여러분들 잘해야지 유튜브를 하는 건가요? 뭐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그런 분들은 물론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영동자처럼 일기장으로 영상을 남기고 추억 영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된다거나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영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값어치가 있지, 굳이 말을 잘해도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조금 비하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났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영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똑같은 상황들, 제가 아버지로 이렇게 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렇게 비하를 받는 거는 도저히 허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영아, 주영이야 남편, 너 왜 이렇게 말 못하고 또 너 왜 그런 것들을 하냐 하면서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 순간들을 제가 그거는 도저히 보지는 못하겠어가지고, 네, 조금 제 감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이 횡설수설했는데, 그거의 감정이 딱 들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금 되갚아주는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어머니가 하는 과정 속에서 안 된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족이니까 많이 보면서 엄마가 한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도 그런 것들도 못하고, 엄마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운영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왜 뭐라고 하냐 하면서 제가 역으로 엄마한테 되갚아주는 느낌을 했었어요. 어, 아버지도 뭐라고는 안 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는 상처를 받으셨고,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엄마도 한번 느껴봐라는 식으로 되갚아주는 느낌으로 엄마에게 똑같이 엄마의 능력을 폄하하면서 주영이가 비하를 하면서 제가 구업을 새 때부터 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제가 진짜로 조금 그때 감정은 살짝 욕까지 이렇게 나올 뻔했던, 근데 그것을 알아차림을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을 했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뭐 화를 딱 참고 고요하고 그런 느낌을 했겠지만 도저히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겠더라고요. 더욱더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자신감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주고 싶다라는 아들로서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더욱더 아버지를 좀 감싸고 보호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설을 하는 순간 싸움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질질 끌고 나가고 싶진 않다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러신 분이신데, 제가
그 반발심으로 어머니의 능력을 폄하했고 또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주영동자가 구업을 짓고 그리고 불교를 수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뭔가 이게 불교 수행자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은 수행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이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 주영동자는 첫 번째로 제 몸의 감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트라우마들이 딱 올라오는 거죠. 반발심, 내가 엄마한테 들었던 뭐 아버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주영이랑 같이 추억 영상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용기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저 또한 제가 불교 동아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를 하든. 그게 비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베스트라고 하는 거 이외에 다른 무언가 어떤 것들 좀 사소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도전이 필요해요. 네,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한 거진 10 중에 8, 9는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부정을 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왜 그렇게 하냐. 오히려 제가 도전하는 거에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거 어차피 안 돼. 그럴 거면 왜 하냐. 이러한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근데 주영동자는 그 순간 좌절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더 뭔가 제가 하고 있는 도전들 지금 불교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왜 이렇게 반항 심리가 강했는가, 왜 이렇게 반발심이 강하게 올라오는가 이런 것들은 가족 간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나에게 도전에 대한 한계죠. 넌 절대로 그렇게 못해. 너 그렇게 해봤자 안 돼.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은 채찍질도 하면서 안 좋은 말도 하면서 뭐 그렇게 키우는 것도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가족이야말로 제일 가까운 상대 아닙니까? 때론 힘들 때 내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그 가족들은 보듬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방황을 하고 있고 외부의 사람들이 그 어떤 평가들을 할지언정 내가 그 외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 가족들한테 한다고 해서 가족인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어, 도전의 한계를 가두고 어, 자존감을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전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응원해주고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격려를 해주더라도 부모로서는 이런 것을 조금 했으면 좋겠지만 자식이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그것도 응원해주는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를 주영동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가족을 꾸린다면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영동자가 야 그러면 너는 뭐 부모님한테 상처 주는 말 했으면서 넌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수행을 잘 못해서도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화가 난다면은 그것을 꾹 참는 것만으로 그 화가 불교에서는 뭐 인내한다, 뭐 인욕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 간의 수행들은 엄청나게 주영동자 입장에서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가족들하고의 수행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걸 절제하는 거. 근데 하지만 주영동자는 표출을 해야 되는 성격이고 아닌 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식으로 되갚아주면서 너도 그거 한번 느껴봐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조금 되갚아주는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찍는 와중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주용동자 가운데서 중재자 느낌으로 막 막았는데 돌아본다면은 참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가족들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줄 때도 있고, 또 주용동자 또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주용동자만의 기준이 있는 거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주영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대학생들처럼 지내고 그런 온전한 직장 준비하는 그런 것들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충돌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하는 주용동자를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좀 고개를 숙이면 좋은데 저희 집안이 다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충돌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큰 누나는 거기로 가 있죠. 이제 동탄에서 이렇게 신혼생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누나하고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딱 이렇게 삼각관계로 둘러싸여서 막 맨날 틱틱거리고, 작은 누나 또한 어머니한테 이렇게 틱틱거리고, 그리고 나 또한 어머니한테 틱틱거리고, 어머니 또한 작은 누나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틱틱거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는 계속 원래 혼자 지내셨잖아요. 부산에서 혼자 지내고 조용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맨날 휴가나 이렇게 좀 쉬러 서울로 올라올 때 항상 보는 모습이 가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뭔가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되게 외롭겠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기가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왔는데 맨날 싸우고 뭐 자기들 생각 맞네, 네 생각이 옳네 그러면서 틱틱거리면서, 나는 그럼 왜 왔는데? 나는 즐기려고 왔고 가족들하고 화목해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이럴 거면 오기 싫다라는 말도 하신 적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은 진짜 뭐 제3자 입장에서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희 가족들이 많이 싸우고, 그만큼 그 업의 관계가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 시청자분들 또한 뭔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정말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는 없을지언정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기준과 맞지 않더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막 뭐라고 하고 상대방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 나름대로 도전하고 노력을 가지고 나만의 그런 이기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야 너 왜 그런 거 하냐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런 의욕을 내리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난 응원할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너가 가더라도 지칠지언정 나는 너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더라도 쓰러져 있더라도 난 너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누워서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응원할게, 이런 말로써 가족들이 서로 지낸다면 그것만으로도 평화, 화목, 그것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주용동자는 장단컨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용동자 뭐 나름대로 아버지를 실드 쳐준다고 해서 막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반항하고 반발심으로 엄마의 상처를 준 거, 그런 구업을 지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아버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주용동자는 아버지보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수행을 좀 잘하고 이 사안들을 잘
관찰할 수 있고 무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잘 알아차림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더 실드 쳐주려고 했고 한데 오히려 그것이 여기에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를 더 하락시키게 만들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호해준답시고 주영이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싸우는 이 와중에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 때문에 싸우네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지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절대로 또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아버지가 정말 지금 2026년도부터 하고 싶은 일들은 진짜 다 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신감과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가 타인들의 그런 외부의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판단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영동자가 조금 뭐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잘했던 그런 순간들을 얘기하면서 조금은 브이로그 찍는다고 이것도 어차피 그거잖아요.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출연하기 싫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했는데 억지로 그거를 막 했던 부분도 있어요. 영상 찍으려고 했던 부분도. 근데 그렇게 했던 주영동자의 업식을 찬회하고 또 막 이렇게 어제 밤에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주영동자가 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업을 지은 건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능력을 비하하고 어머니는 안 되라고 뭐 되갚아준다느니 뭐 전제가 이제 아버지의 기본을 똑같이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또 똑같이 돌려줄 거야. 근데 주영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엄마는 막 뭐 하니까 안 돼. 엄마는 뭐 하니까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중재자인데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더 뭔가 상대방의 화를 더 돋구게만 시켰잖아요. 그렇게 갈등을 더 키우게 했던 주영자의 업식을 다시 한 번 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제가 알아차림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몸의 감정들 딱 이렇게 이 화의 에너지가 딱 드글드글 올라오더만요. 밖으로 또 내뱉어지더만요. 그 과정들을 알아차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은동자가 이해를 들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설날 때 잔소리라든지 뭐 이런 듣기 싫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저 사람들 때문에 난 하고 싶은 일 못하겠네 라고 생각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조건 나의 직감을 믿어서 이 인생의 책임자는 또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외부의 사촌들이 하든 말이든 뭐 어떤 사람들이 하든 말이든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고 그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일 조금은 늦어도 된다는 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바짝바짝 당겨가야 돼,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페이스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 페이스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만이 나의 페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항상 하는 그 단체들 모이면은 잔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영동자가 새해부터 어머니에게 구업을 지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영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출연했던
출연시켰던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저희 아버지가 주영이 그래도 좀 재밌으라고 출연을 허락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또 아버지가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맨날 세 명이서 만나서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때 올라오면은 맨날 싸우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뭐 안 되겠나,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진짜 뭐 못 올라오겠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아버지가 토로해 나가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진짜 말도 안 하시거든요.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싸움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와중에 주영동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준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은 주영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서울로 와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니까 서울로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있게 지내면서 그 갈등이 절대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생겨도 그걸 조율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아버지 혼자서 이렇게 지내면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막 아버지한테 이렇게 조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막 가르치려고 하는 주영동자의 습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영이가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뭐 은연중에 가지고 있겠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부모님보다 김주영이 뭐 우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분명히 존재해서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치고, 또 어머니한테 대갚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물론 싸우는 와중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와중에서 저를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저만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업식이 이랬고, 또 제가 반항심리, 누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했어요. 공경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의에 불타면서 오지랖이 넓은 그 성격 또한 뭔가 항상 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누군가를 뭐라고 할 때 주영동자가 항상 중재자 역할로 막 어머니를 이렇게 대받아치고, 기죽이지 마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런 식으로 했던 업식 때문에 발생됐던 게 아닌가, 반항심이 많고 또 반발심이 많았던 그 이유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이 타고난 천성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은 누구이고 가족들하고의 그런 마찰들은 없었는지,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나의 트라우마들, 나의 업식, 그것이 더욱더 사주팔자보다 강력한 업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주영동자도 이렇게 절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업식을 풀어내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것은 트라우마를 받은 상대에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영동자는 뭐 어머니하고의 그런 관계를 회복을 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이 쌓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요즘에는 어머니께서 서운한 부분들을 많이 자식들한테 토로하고 계세요. 작은 누나도 이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받는 뭐 쿠폰들을 이제 어머니한테 안 나눠줘서 서운한 부분들도 있고, 주영이는 뭐 엄마한테 이렇게 맨날 반항하고 내 무시하는 그런 말만 해서 서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김주영도 서운한 부분도 있을 텐데, 각자가 나 서운해 나 서운해 이렇게 주장하면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심지어 이렇게 이해해주는 과정 속에서 제 생각을 막 이렇게 때리고 부수고 자존심이 상해도 다가갈 수 있는 그 노력이 주용동자에게는 제일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 명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주용동자가 여기는 이제 태안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구경하려고 좀 생각 정리도 하려고 왔고,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누나, 큰 누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김주영 모두가 하는 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너 표현해도 오케이, 너 그렇게 표현 잘했어 라고 인정해주는 일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용동자도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 솔직한 고백, 이런 고백을 또 하는 청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직하죠. 네, 그런데 진심과 진정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못난 모습까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하고 또 다듬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각자가 하는 일 모두가 다른 상대방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좋은 성취를 못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는 가족들에게 응원을 받아서 너무나도 행복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너무나도 행복해, 이렇게 가슴으로 위로를 받는 2026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용동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